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유 상담입니다. 5분에 대해서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훈련을 해서 해결할 것인지 처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입니다. 폭식증 완치훈련을 실패한다는 35세 여자 직장인입니다. 닥터 유의 폭식증 완치훈련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토하지 않기 일주일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일정식 일주를 하면 어김없이 폭식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48kg이었는데 다시 증량을 했다고 합니다. 토를 하지 않은 지는 3주 됐고요. 원하는 것은 폭식 없이 48kg을 유지하는 것이랍니다. 폭식증은 23살부터 시작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폭식증 완치훈련에 실패하는 이유, 그게 뭘까요? 제가 이미 그 훈련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두 개를 동시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폭식증 완치를 할 때는 폭식증만, 그리고 체중이 찌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 이 완치훈련 할 때, 폭식증 완치훈련 할 때 체중이 찌는 것은요, 체중이 찌는 게 아닙니다. 원체중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하기 전에 체중이 무슨 체중이죠? 눌려진 체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하면서 폭식하고 토하고 하면서 눌려진 체중인데, 완치훈련 하면은 다시 원체중으로 회복하는 거죠. 이미 아마 몇 킬로그램 찌셨을 것 같고요. 계속 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계속 훈련하시면은 그대로이거나, 토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대로이거나, 고작 해봐야 한 2, 3kg 더 찌고 말 것입니다. 네, 이렇게 폭식증이 완치돼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훈련할 수 있는 거죠. 완치됐을 때, 폭식증이 완치됐을 때 그 체중이 바로 원체중입니다.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쉽잖아요. 폭식증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원하는 만큼 감량 다지기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죠. 동시에 하는 게 아니에요. 폭식증 완치부터 먼저, 그리고 나중에 다시 찐 체중이 있다면 감량 다지기 훈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분입니다. 발바닥 저림, 수면 중 목마름, 안면 홍조로 삶이 힘든 44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앞 발바닥 그리고 발가락의 이상 감각이 힘들다고 합니다. 4년 전에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 있었는데 그 후 발 뒤꿈치 통증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수면 중 목과 입마름이 시작했고, 그래서 깨가지고 삼세에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발 뒤꿈치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그 치료 도중 앞 발바닥이 화끈해지고 붉어지고, 그 이후로는 얼얼해지고 자글자글해지고 쓰라리고 통증의 이상 감각이 생겼다고 합니다. 2년 전부터는 안면 홍조와 지루성 표비형이 시작됐고요. 평소에 소심한 성격이고 약한 체질이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해서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하네요. 네, 상당히 이제 어려서부터 힘들긴 하셨는데요. 현재 문제는 앞발의 이상 감각, 이게 제일 큰 문제죠. 그리고 통증, 수면 중 목과 입마름, 안면 홍조와 지루성 피부염,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얘기하신 소심한 성격, 약한 체질이라는 생각, 그리고 과거의 가난 기억,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해결 방법은요, 닥터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이제 과거가 힘들다. 그 이유는 사실은 현재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현재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통 시작이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현재 문제를 해결을 해야 과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과거부터 현재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에서 내가 과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럼 현재에서 또 미래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 시작하기라고 합니다. 이 미래를 보는 이유는요, 산 것보다 훨씬 긴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44세 아니에요? 앞으로 50년 이상 더 삽니다. 하물며 그 50년은요, 지난 44년은 이게 내 마음대로 된 게 반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태어나고 내가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이거는 이제 내 마음대로 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50년은요, 거의 다 내 마음대로 되거든요. 내 선택대로 됩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냐면은요, 내 몸만 회복 훈련 늘 이렇게 먼저 시작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바로
회복 훈련 하신 다음에 숙면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숙면을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증세가 있어도 깨지 않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죠. 뭐 소변 보기 때문에 깼다. 뭐 무릎이 아파서 깼다. 네, 이분도 목과 입이 말라서 깼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잠을 숙면을 해보세요. 안 깨보세요. 목마름이 안 느껴집니다. 입마름이 안 느껴지고요. 소변도 안 마렵습니다. 정말 소변이 마려우면요. 어린이들 보세요. 네, 그냥 자면서 소변을 봅니다. 네, 그게 바로 숙면이죠. 그게 숙면 훈련의 결과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안면 홍조 지루성 피부염 완치 훈련을 하세요. 이것도 전부 다 제가 강의에 올려놨습니다. 이제 남은 게 이제 정말 문제였던 앞발의 이상 감각과 통증. 이게 문제겠죠. 발 뒤꿈치 통증은 지금은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을 거고, 그거는 이제 족저근막염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원하시면은 족저근막염 완치 훈련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앞발과 발가락의 문제는 뭐냐? 이거는 이제 말초 신경염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증세가 있어요. 이상 감각이 있고, 이제 신경에 의한 통증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불구가 되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경에서 오는 이제 그런 증세인데, 그게 이제 이 뇌에서 증폭이 되죠. 늘 이제 사실은 몸보다는요 이 뇌가 문제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뇌에 생긴 이제 통증 회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통증 회로를 깨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비문제시, 뭐 그래 봤자지 이렇게 가시라는 거죠. 뭐 왜 그렇게 됐고 어떻게 그렇게 됐고 이걸 기억하시면은 그게 바로 문제시입니다. 네, 어찌 됐든 간에. 네, 오늘 이렇게 힘든 게 과거부터 시작된 건 맞습니다. 그렇죠. 내일은 오늘 다르게 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비문제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매일 물속 걷기의 밀당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걸으시라는 거죠. 이걸로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대신 뭘 줄여요? 서 있고 걷기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에 앞발바닥으로 가는 신경의 자극을 줄이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신발도 어떤 신발을 신어야 돼요? 볼이 넓고 푹신한 신발. 네, 그러니까 이 발바닥으로 가는 신경이 자극되지 않는 그런 신발을 또 신으셔야 되고요. 이 체중도 이렇게 누르면은 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한 3kg 정도의 적정 체중까지의 감량 다지기 훈련, 네, 이런 훈련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약을 드신다고 했는데 증세가 좋아지면 그때부터 약을 줄이면 됩니다. 지금부터 약을 줄이면은 증세가 심해져서 훈련 못 하겠죠. 네, 증세가 훈련을 하고 증세가 좋아지면 그때부터 약 줄이기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분입니다. 머리가 멍하고 잡생각이 많고 기상 30분 전 악몽에 시달리는 23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매일 잠에서 깨기 30분 전에 꿈을 꾸는데요. 누가 뒤에서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꿈 등 악몽을 꾼다고 합니다. 머리가 멍하고요. 방금 뭐 했지? 핸드폰은 어디 뒀지? 문 잠그고 나왔나 등 생각을 반복하고 또 그것을 확인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잡생각이 많고 퇴근 후에는 주로 집에만 있는데 휴대폰을 달고 산다고 하네요. 생각 중지 훈련을 하는데 집 앞에 안마의자를 하는 아마 그런 휴게실이 있나 봐요. 안마의자를 이용해서 생각 중지를 해도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씩 이제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 말씀드릴게요. 기상전 악몽, 이거는 이제 생각보다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딱 30분 전에 내가 정한 기상하기 30분 전에부터 꿈이 시작하잖아요. 사실 꿈이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꿈은요, 하룻밤에도 이제 여러 번 꾸는데요. 내가 기억하는 꿈은 이제 기상하기 전에 꾼 그 꿈이죠. 예,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기상 시간을 갖다 30분 당기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일어나는 시간보다 30분 당겨서 기상을 하라는 거죠. 처음에는 알람이 필요할 거예요. 네, 알람 소리 듣자마자 나 기상 시간이 뭐 30분 후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듣자마자 비몽사몽간이라도 벌떡 일어나시면 돼요. 네, 이게 안 될 것 같잖아요. 행동을 하면 됩니다. 생각하면은 안 되고요. 나 꿈을 꾸고 있다 이런 생각해도 안 되죠. 그냥 벌떡 일어나시면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꿈을 꾸겠어요? 내가 이미 깨었는데. 네, 이게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이게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다 강박이죠. 네, 생각을 강박적으로 한다든지 행동을 강박적으로 한다든지 다 강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과 행동 강박은요, 이거는 선택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네, 선택 훈련은 A가 있고 B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이게 A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상, 내가 원하는 뭐 공부, 그게 뭐가 됐든 아니면 취미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먼저 선택을 하세요. 이게 A입니다. 그럼 B는 뭘까요? 네, 머리가 멍하고 잡생각이 많다는 생각. 이것도 강박 생각이고 이게 B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든 증상,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걸 해결해야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 B입니다. 내 문제가 뭐야 라고 이걸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도 또 B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내가 깨있을 때 A 또는 B의 선택입니다. 네, 그 순간에 내가 B를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A를 해야지. 또 B를 하고 있어, 그러면 A를 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사실 A를 하고 있을 때는 B가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래서 하루 종일을 보면은 내가 A, B를 지금 시작은 한 10대 10일 수 있어요. 내가 일할 때는 생각이 안 날 테니까요. 내가 한 10시간, 14시간 정도 갖다 생각한다면은 그 중에서 7시간은 일을 하고 있고 7시간은 지금 하는 이런 강박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게 매번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합쳐서 14시간이니까 A를 많이 할수록 B가 줄어듭니다. B를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A가 줄어들게 되죠. 네, 어떤 훈련인지 아시겠죠? 네,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요. 하면 할수록 점점 B가 줄어듭니다. 근데 B를 해결하겠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A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집에서 이제 주로 이제 핸드폰을 달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럼 핸드폰을 달고 사는 건 뭐가 되겠어요? 네, 바로 B입니다. 네, 뭐든지 하세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땐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집에서는요, 도저히 훈련이 안 될 겁니다. 네, 무조건 집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뭐, 집 바깥에 나가서 일상을 한다든지, 취미를 한다든지, 뭐, 요새, 혼자 한다면은 집 밖에서 혼자 하세요. 뭐, 혼영, 혼자 영화관 가기, 혼자 놀기, 혼자 혼밥, 혼자 밥 먹기. 네. 하여튼 집 밖에서 하시라는 거죠. 그게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그게 바로 A입니다. A를 하면 할수록 B는 줄어들고 완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안마의자는요, 이렇습니다. 안마의자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두들겨주고 주물러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극입니다. 그럼 자극은 어디서 느껴요? 네, 뇌에서 느끼죠. 그럼 뇌는 그 자극을 느끼는 한은 그게 쉬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한다 그래도 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 중지 연료는요, 생각만 쉬는 게 아니고, 뇌 전체를 쉬라는 겁니다. 의식은 있지만은 쉬라는 거거든요. 안마의자를 집 밖이니까 좋습니다. 집에서보다는 좋은데 그 안마의자를 이용하려면은 그냥 거기에 앉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마의자를 켜지 말고요. 그러면은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네 번째 뿔입니다. 다리 어깨가 뻐근하고 머리가 띵한 느낌의 원인을 묻는 48세 주부입니다. 다리가 늘 피곤하고 뻐근하고 무겁고 걸으면 잘 붓고 가끔 통증이 심한 쥐가 난다고 합니다. 무릎 밑에 튀어나오지는 않았지만 푸르스름한 핏줄이 보인다고 하고요. 승모근 이쪽을 얘기합니다. 뒷목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쪽, 어깨까지 내려온 쪽. 네, 승모근 쪽이 늘 뻐근하고 쉽게 굳는다고 하네요. 머리 쪽으로 순환이 안 되는 느낌과 띵한 느낌, 원인이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네, 원인은 다 근육의 뭉침입니다. 네, 그래서 머리 쪽으로 순환이 안 되는 느낌과 띵한 느낌은 머리 주위에 이제 두피에 근육이 있습니다. 여기가 뭉쳐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긴장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승모근, 그러니까 주로 등 쪽에 근육이 뭉치는 것, 이걸 갖다가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죠. 다 근육의 문제입니다. 사실 근육 주위에 이제 근막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문제이긴 합니다. 네, 다 같은 문제죠. 다리가 피곤하고 무거운 것은요, 장단지 근육이 뭉쳐서 그렇습니다. 다리의 쥐는 장단지 근육의 뭉침을 더 넘어서서 경련이 일어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다리의 쥐라고 하는 겁니다. 다리가 붓는 것은 조금 다른데요. 이것은 이제 원인이 만성 탈수와 커피와 음료, 차를 주로 마셔서 오는, 물을 덜 마셔서 만성 탈수와 운동 부족이 원인이 되고요. 이제 이분은 뭐 많이들 그렇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맥류, 그러니까 다리 밑에 정맥이 이렇게 푸르스하게 나타나고 그러면은 그게 원인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다라고 아마 들으셨을 텐데 전혀 무관합니다. 그건
이제 잘못된 거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근육뭉침, 그 다음에 만성탈수, 이게 진짜 원인입니다. 그런데요, 전부 다 근육 뭉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또 근육 뭉침은 왜 그러느냐? 그 자체가 병은 아니죠. 그것도 결과입니다. 원인은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원인입니다. 힘듦과 지나침, 그리고 예민한 몸맘, 비숙면, 생각과다, 만성 탈수,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네, 늘 말씀드린 또 같은 훈련이 모두 훈련입니다. 내 몸만 회복 훈련을 하시고요. 심숙면 훈련, 둔감 훈련, 매일 물 2리터 마시기, 생각 줄이기, 그리고 매일 물속 걷기, 밀당,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다리 통증에 대해서는 종아리 통증 완치 훈련, 그리고 뒷목 통증, 또 이 승모근 뭉침에 대해서는 뒷목 통증 완치 훈련, 이렇게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5째 뿐입니다. 잠복 결핵 치료를 고민하는 54세 여자 직장인입니다. 직장에서 잠복 결핵 검사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잠복 결핵이라고. 5년 전에도 같은 결과였는데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네요. 나이가 드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게 이제 질문이십니다. 잠복 결핵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이제 두 가지 검사에서 보는 거거든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왜 투베리 클린 검사 있죠. 네, 이렇게 피부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맞고 48시간, 이틀에서 3일 후에 거의 반응 갖다가 이제 측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최근에는 이제 혈액 검사가 개발이 됐어요. 그 이름이 이제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네, 하여튼 혈액 검사로 양성일 때 잠복 결핵이라고 합니다. 그럼 잠복 결핵이 아닌 거는 이제 활동성 결핵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활동성 결핵은 주로 폐에 있죠. 그런데 폐 말고도 뭐 콩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이라든지 이럴 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활동성은 당장 영향을 미치겠죠. 또 차이점 뭐냐면은 결핵균을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의 차이입니다. 잠복 결핵은요, 옮기지 않습니다. 활동성 결핵도 약을 치료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염성이 있는데 약물을 갖다가 항결핵제를 복용하면 한 2주 정도면은 이렇게 이 전염성이 없어집니다. 잠복 결핵은요, 이제 검사로만 진단을 하잖아요. 그 두 가지 검사로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100% 내 몸에 결핵균이 있냐? 이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핵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검사를 하는 거지 또 검사를 하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뭐 검사 양상이 나왔으니 결핵균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결핵균이 있는 것 같다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갖다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훈련, 하나는 이제 권장된 대로 약 먹기, 항결핵제 먹기, 이 두 가지죠. 항결핵제 먹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그걸 먹는 걸 먼저 생각해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복용을 하니까 정말 결핵균을 없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랬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이 결핵의 유병률이 높은,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런 국가입니다. 3분의 1이 잠복 결핵이거든요. 국민의 3분의 1이 굉장히 많은 숫자죠. 네, 그래서 다시 재전염되는 것 갖다가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약을 복용했다고 재전염되는 걸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내가 저항력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면은 정말 또 걸리고 활동성 결핵이 되기도 하겠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약물 복용이고요. 이게 선택입니다. 그럼 훈련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저항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네, 제가 완치훈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완치훈련 하면은요,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그 병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완치훈련이 되겠지만 사실은 저항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제가 하나의 원인이, 네, 공통 원인이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항력을 높이고 하나를 갖다가 완치훈련 하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병도, 대부분의 다른 병들이 다 완치가 됩니다. 네, 일석이조가 아니고 일석다조. 네, 다 잡을 수 있죠. 네, 이게 이제 완치 훈련입니다. 제가 그 잠복 결핵 완치 훈련을 따로 강의에 올려놓진 않았는데요. 모든 전염병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올려놨어요. 하나는 만성비염 간염 완치훈련. 네, 이건 이제 바이러스죠. 비염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다 비슷합니다. 완치훈련은요. 그리고 감기 빨리 낫기. 이건 이제 감기 바이러스죠. 네, 이게 다 비슷하니까요. 여기에 준해서 참고해서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분에 대해서 진단과 훈련 처방을 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 몸맘 삶은 딱 한 번만 존재합니다. 네, 쉽게 하시고요.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